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챕터 1 사모님이 2명? 새벽 5시. 충청남도 예산 두매실 마을.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는 이른 아침입니다. 박미선 씨 47세. 그녀는 지금 남편이 일하는 농장 비닐하우스 앞에 서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이유?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수상한 문자 때문이었죠. 비닐하우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남편 김태준. 그의 품에 안긴 젊은 외국인 여성. 둘은 새벽 작업복을 입고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비료 더 주문해야 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두 번째 목격하는 불륜 현장이었으니까요. 이야기는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선 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태준 씨는 2년 전부터 충남 예산에서 귀농 생활 중이었죠. 원래는 서울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태준 씨는 중견 제조업체의 부장이었고요. 미선 씨는 같은 회사 격리부 과장. 맞벌이 부부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회사 구조조정으로 태준 씨가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집에만 있으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우울증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서 농장 일 도와라. 새 출발해보자. 처음엔 미선 씨도 찬성했습니다. 남편에게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말 부부로 살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는 서울에서 생활비를 벌고 태준 씨는 농장에서 재기를 준비하는 거죠.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미선 씨가 예산으로 내려갔죠. 남편은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것 같아. 함께 농장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도 봤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미선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이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화 통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 요즘 농사일이 손이 많이 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는 횟수도 줄었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 남편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미선 씨는 남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농장 사진, 일꾼들과의 단체 사진. 별다른 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익명.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잠든 남편. 그 옆에 여자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가느다란 손. 미선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죠. 남편은 읍내 유흥주점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베트남 출신 무용수 리엔. 남편은 그녀와 불륜 관계였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 함께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미선 씨는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준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없으니까. 눈물까지 흘렸죠.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줘. 미선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 당장 끊으세요. 안 그러면 이혼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했습니다. 탐정의 조언을 따라 리엔을 조사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리엔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리엔은 태준 씨와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즉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한 달 후, 리엔은 강제 추방됐습니다. 리엔이 사라지자 남편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고요. 서울에도 한 번 올라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남편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생각했죠. 이제 끝난 거겠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냉랭했죠. 바쁘니까 전화하지 마.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미선 씨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예고 없이 내려온 겁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남편과 외국인 여성을 목격한 미선 씨. 그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남편 태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옆에 여자 미나. 놀랍게도 미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누구세요?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사람 아내예요. 당신은 누구고? 미나가 웃었습니다. 아, 서울에 사시는 분이시구나. 전 여기서 농장 관리 일하는 미나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언니는 주말에만 오시잖아요. 저는 매일 오빠 옆에서 일해요. 언니가 안 하는 일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닐하우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 김영자 씨였습니다. 73세의 시어머니. 농장을 30년간 운영해온 억척스러운 분이었죠. 미선 씨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좀 보세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미선 씨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해 창피하게. 네? 내가 남편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미선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미나 없으면 농장 못 돌린다. 일 잘하는 애야. 괜히 소란 피우지 마. 시어머니는 미선 씨를 째려봤습니다. 너는 농사일 뭘 아냐? 주말에 한 번씩 와서 밥이나 해주고 가는 게 다지. 미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서 일해. 누가 더 고생하는지 생각 좀 해봐. 미선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편을 든다는 건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 편을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 미선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 농장 일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은 미선 씨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한 일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 사람이 서울 사모님인가 봐. 다른 일꾼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나 언니는? 여기 사모님이지.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농장에서, 이 마을에서 사모님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여자 미나였던 거죠. 미선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태준 씨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마. 이러지 말라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데? 바로 그때 농장 입구에 검은색 SUV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마을 이장 최기출 씨. 59세, 이 마을에서 40년을 산 토박이었죠. 무슨 소동이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요. 남편이. 최 이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아요. 서울서 사시는 분이지? 근데 말이요. 여기는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요. 농촌에는 농촌의 룰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나 씨는 여기서 2년째 일하는 사람이요. 일도 잘하고 마을 사람들한테도 인기 많아요. 당신이 와서 소란 피우면 농장 일 돌아가는데 지장 있어. 미선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불륜을 감싸는 겁니까? 감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요. 요즘 농촌에 일할 사람 없어.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고요. 당신이 여기 와서 일할 거요? 아니잖소. 그럼 가만히 있으시오. 최 이장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일에 외부인이 참견하지 마시오. 미선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는 냉랭한 표정으로 미나는 승리한 듯 미소 짓고 일꾼들은 수군거리고 마을 이장은 차를 타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미선 씨 편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도 30년을 모신 시어머니도 처음 보는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한편이었습니다. 그녀만 빼놓고 미선 씨는 천천히 농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탔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내 인생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죠. 대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알겠어. 혼자인 거지. 좋아. 미선 씨는 엔진을 켰습니다. 내가 증명해주지. 누가 옳은지. 하지만 미선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미나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는 걸.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챕터 이 주말 부부의 균열. 2년 전 2022년 1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중견 제조업체. 김태준 씨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후 4시 인사팀장이 그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태준 씨 앉으세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명예퇴직 신청서라고 쓰여 있었죠.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6년을 일한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성실하게 다녔죠.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보상금은 12개월치 급여입니다.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준 씨. 아내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미선 씨는 놀랐지만 침착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회사 알아보면 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50대 가까운 나이. 줄어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경쟁. 이력서를 100군데 넣었습니다. 면접은 5곳. 최종 합격은 0.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어땠어요? 안 갔어. 왜요? 가봤자 안 뽑아. 나이 많은 거 다 알아. 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알아봐야죠. 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나 해.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전화했죠. 태준아, 엄마 농장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충남 예산. 시어머니는 거기서 30년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어졌어. 내가 와서 같이 하면 어떻겠니? 태준 씨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배우면 돼. 도시 생활보다 나을 거야. 스트레스도 없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답답하게 있지 말고 내려와. 여기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순해. 새로 시작하기 딱 좋아. 태준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와 이야기를 나눴죠. 여보, 어머니 말씀대로 내려가 볼까 해.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농사를요? 응.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새로운 환경에서 재충전하는 거지.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농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상태가 더 걱정이었죠. 그럼 주말 부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서울에서 계속 일해. 내가 농장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보자.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해봐요. 2023년 3월. 태준 씨는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농장. 2만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곳이었죠.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냐, 잘 왔다. 얼른 씻고 와라.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몸을 움직이니 잡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기절하듯 잠들었죠. 태준 씨는 미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생각보다 할만해. 진짜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뭔가 보람 있어.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보이잖아. 미선 씨는 안도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밝아졌으니까요. 주말마다 미선 씨가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산행 버스를 타고 3시간. 태준 씨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느라 고생했어. 배고프지? 네, 배고파요. 둘은 손을 잡고 시장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진한 국물. 맛있다. 이거 먹으려고 내려오는 것 같아. 태준 씨가 웃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맛있는 데 데려갈게. 토요일 오전. 함께 농장을 걸었습니다. 여기 봐. 내가 심은 토마토야.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들. 태준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죠. 대단하다. 당신이 이런 일도 하네. 나도 놀랐어. 내가 할 줄은 몰랐는데. 미선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밤에는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지는 별들. 예쁘다. 미선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준 씨가 말했죠. 여기서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게요. 나중에 제가 은퇴하면 여기서 같이 살아요. 약속이야. 둘은 웃으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 2023년 9월, 태준 씨의 전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전에는 하루에 3번씩 전화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 시작해. 오늘 하루도 화이팅. 점심은 먹었어? 나는 김치찌개 먹었어. 오늘 하루 어땠어? 나 보고 싶지?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1번. 아니, 이틀에 1번. 미선 씨가 먼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1시간 후, 문자가 왔죠. 바빠서 못 받았어.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올라오는 것도 줄었습니다. 이번 주말은 못 올라갈 것 같아. 왜요? 일이 많아서. 모종 심어야 하거든. 그래도 하루만 올라와요. 보고 싶은데. 미안해.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같은 이유였죠. 아, 또 못 가겠어. 비료 뿌려야 해. 미선 씨는 속상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농사일이 바쁘긴 하겠지. 10월 어느 날, 미선 씨가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금요일 저녁 버스를 탔죠. 깜짝 선물로 좋아하겠지. 예산에 도착한 시간은 밤 9시. 농장까지 택시를 탔습니다. 농장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대문을 열었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 웃음소리. 미선 씨는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겠지. 분명 어머니.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죠. 여보. 태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도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긴 머리, 가느다란 몸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남아시아 여성이었죠. 당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 씨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리엔이라고. 여기 일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이요? 밤 9시에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저녁 먹다가 농장 일 상의하느라. 리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이에요. 사장님 아내시죠? 미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엔이 가방을 집어들었죠.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 봐요, 오빠.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리엔이 당황했습니다. 아, 미안해요. 한국말 아직 서툴러서. 그녀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 씨가 남편을 쳐다봤죠. 설명해봐요. 뭘? 저 여자가 누구냐고요? 왜 집에 있어요? 태준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일 때문에 왔다니까. 의심하지 마. 의심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밤 9시에 젊은 여자랑 둘이 집에 있으면 당신이 갑자기 오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잖아. 미리 연락했으면. 미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미리 연락 안 한 게 문제예요? 아내가 남편 보러 오는데 연락해야 해요? 태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선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랑 뭐 하는 사이예요? 아무 사이 아니야. 그냥 일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왜 오빠라고 불러요?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 그렇게 불러. 한국 문화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 씨도 알았죠. 하지만 그날 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선 씨.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과민 반응인가? 남편을 너무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뒷조사를 하고 싶어요. 탐정이 물었습니다. 불륜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 주세요. 2주 후. 탐정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부인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준 씨와 리엔이 읍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주 동안 5번이나 만났더군요. 미선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뭔데요? 리엔 씨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흥업소요? 내 읍내 노래방 겸 단란주점입니다. 거기서 무용수로 일하죠. 탐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엔 씨 남편분께 결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내용을 일부 녹음했는데 탐정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리엔의 목소리. 오빠 나랑 결혼해줘. 내가 한국 사람 되면 우리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 태준 씨의 목소리. 그건 좀 생각해봐야. 왜? 나 싫어? 아내랑 이혼하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내려갈게요.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있어요. 다음 날,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장집 거실. 남편 앞에 사진들을 던졌죠. 이게 뭐예요? 태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봤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까지 흘렸죠. 외로웠어. 당신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웠어. 리엔이 다가와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외로우면 바람을 피워도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여자 당장 끊으세요. 그리고 신고할 거예요. 신고? 불법 체류잖아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할 거예요. 태준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리엔이. 그래야죠. 추방되어야 해요. 미선 씨는 즉시 신고했습니다. 한 달 후 리엔은 강제 추방됐습니다. 리엔이 사라졌습니다. 태준 씨는 달라진 것 같았죠. 전화도 자주 하고, 주말에 서울에도 올라오고,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미선 씨는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뉘우쳤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진짜 끝난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다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바빠서 못 받았어.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느꼈죠. 또 시작된 거야. 이번에는 누구일까요? 답은 곧 찾아왔습니다. 새벽 5시. 예산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목격한 두 사람. 남편과 또 다른 여자. 그녀의 이름은 미나. 리엠보다 더 영리했습니다. 리엠보다 더 위험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챕터 3 두 번째 여자. 그리고 침묵의 공모. 새벽 5시 30분. 박미선 씨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 핸들을 잡고 있었죠. 하지만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미나. 입 밖으로 나온 그 이름. 리엔을 추방시킨 지 고작 2달. 남편은 또 다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리엔은 밤무대 여자였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죠. 신고하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미나는 농장 관리반장, 합법 체류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신임. 미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리엔 때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날 오후, 미선 씨는 다시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또 바람을 피워요. 탐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번에 리엔 씨 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여자예요. 이번엔 농장 직원이에요. 미선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나라는 여자인데요. 캄보디아에서 왔대요. 농장 관리반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탐정이 메모했습니다. 성함과 특징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20대 후반, 긴 머리에 늘 포니테일로 묶고 다녀요. 키는 작은 편이고 일꾼들이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탐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모님이요? 네, 제가 아니라 그 여자를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보죠. 일주일 후, 탐정이 조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부인, 이번 건은 좀 복잡합니다. 파일을 펼쳤죠. 미나 씨는 2년 전 E-9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로 합법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불법 체류는 아니네요? 아닙니다. 비자는 정상입니다. 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엔처럼 신고해서 추방시킬 수 없다는 뜻이었죠.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미나 씨의 친척들이 같은 마을에 5명 더 있습니다. 친척이요? 네. 삼촌, 고모, 사촌 이렇게요. 모두 인근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탐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두메실 마을 반경 2km 안에 전부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곳들. 6개의 점이 찍혀 있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우연히 같은 마을에. 미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죠. 더 조사해보니 이들은 모두 같은 브로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가 그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로커요? 네. 캄보디아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한국 농장에 연결해주는 거죠. 물론 수수료를 받고요. 미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미나는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일종의 조직을 운영하는 겁니다. 미선 씨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미나 씨 당장 내보내야 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왜? 남편이랑 부적절한 관계예요. 증거 있어? 미선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결정적 증거는 없었죠. 새벽에 본 장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리엔 때도 그랬잖니.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버요? 제가 직접 봤어요. 뭘 봤는데? 같이 일하는 거? 그게 바람이야?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일꾼들이 미나를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정상이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일꾼들이 농장 관리자를 높여 부르는 거야. 별 뜻 없어. 어머니,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선아, 실은 말이야. 미나 없으면 농장 못 돌린다. 네? 얘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일해. 일꾼들 관리도 다 하고 장부 정리도 하고. 그럼 저는요? 너는 뭐 해? 주말에 한 번 와서 밥 해주는 게 다잖아. 미나는 매일 여기 있어.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말 예산으로 내려갔죠.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농장 사무실. 시어머니가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문을 열었죠.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미나 씨 얘기 좀 해요. 또 그 얘기야? 미선 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남편이랑 이상해요. 둘이 너무 친해요. 시어머니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친한 게 문제야? 같이 일하면 친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둘이 항상 붙어 다녀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미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왜 제 편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죠. 내 편? 너는 여기 없잖아. 주말에만 오는 주제에.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해? 미나는 달라. 애는 여기 사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장 돌봐. 솔직히 말하면 너보다 낫다. 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 씨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태준 씨가 피곤한 표정으로 앉았죠. 무슨 얘기? 미나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또 그거야? 아무 일도 없다니까. 그럼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요? 일 때문이야. 같이 일하면 가까워지는 거 당연하잖아. 일 때문이면 사무실에서만 만나면 되죠. 왜 집에까지 와요? 태준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 농장이 얼마나 바쁜지. 저녁에도 일 상의해야 할 게 많아. 그럼 제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는 농사 몰라. 미나는 알고. 미선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당신 아내인데. 아내면 남편 믿어줘야지. 왜 맨날 의심만 해? 리엔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미나는 달라.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남편은 방을 나갔습니다. 미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 일꾼들을 따로 만났죠. 캄보디아 출신 남성 근로자. 40대 정도로 보였습니다. 저기요,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일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미나 반장님이랑 제 남편. 어떤 사이예요? 일꾼이 눈을 피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해요. 일꾼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둘이 많이 친해요. 어느 정도로요? 항상 같이 있어요. 일할 때도 쉴 때도. 미나 반장님이 사장님 밥도 챙겨주고. 밥도요? 네. 도시락 싸와서 같이 먹어요. 우리는 따로 먹고요. 미선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요. 일꾼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사장님 집에도 자주 가요. 어떨 때는 늦게까지 있어요. 얼마나 늦게요? 밤 11시, 12시.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기로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남편 생일. 열렸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미나와의 대화.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워요. 오빠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빠 아내는 언제 올라가요? 내일 오전에 간대.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요. 우리 둘이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찍은 셀카. 농장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마치 연인처럼. 미선 씨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죠. 미선 씨는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소문은 빠르죠. 슈퍼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맞지? 서울서 사신다며? 네, 안녕하세요. 슈퍼 안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죠. 저 사람이 미나 쫓아내려는 사람이래. 에이, 왜? 미나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러게. 시어머니도 미나 편이라던데. 미선 씨는 모두 들었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슈퍼 주인이 말했어요. 있잖아요, 며느리. 여기는 농촌이에요. 서울이랑 달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미나 같은 사람들이 정말 귀해요. 그러니까 너무 트집 잡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 다 곤란해요.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를 나오는데 검은색 SUV가 멈췄습니다. 마을 이장 최기출 씨였죠. 며느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차에 타요. 조용한 데서 얘기해야죠. 미선 씨는 차에 탔습니다. 이장이 운전해서 마을 회관 앞에 섰죠. 며느리가 미나 씨 쫓아내려 한다면서요? 그게 제 집안일인데요. 이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여기서는 집안일이 마을 일이 되는 거요. 미나 씨 친척들이 여기 농장 5군데서 일해요. 그 사람들 다 나가면 농사 누가 짓겠소? 그래도 제 남편이. 남편 문제는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근데 일꾼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마시오. 그랬다간 마을 전체가 적이 될 거요. 미선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미선 씨.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왜? 무슨 일 있어? 모든 걸 털어놨죠. 헐. 미쳤네. 시어머니가 내연녀 편을 들어? 응. 나만 미친 사람 취급이야. 이혼해. 그딴 남편, 시어머니 필요 없어. 근데 마을 사람들까지 다 그쪽 편이야. 나 혼자 싸워야 돼.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미선 씨, 집안일 힘드시죠?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편이 농촌에서 바람핀대. 에휴, 그러니까 주말 부부는 안 되는 거야. 미선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탐정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 농장 장부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농장 직원이 몰래 사진 찍어줬습니다. 보조금 신청 내역인데요.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랑 안 맞아요. 정부에서 받은 돈이랑 근로자들한테 준 돈이 달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부정 수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이름으로 된 계좌도 있어요. 미선 씨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럼 미나도 연루된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선 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돈이 연루된 범죄야. 챕터 4. 최대 역경 및 음모 심화. 박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정보. 시어머니의 부정 수령 의혹. 미나의 브로커 활동.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였죠. 월요일 아침, 미선 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 신고. 마우스를 클릭했죠. 신고 대상 미나와 그 친척 5명. 신고 내용 불법 브로커 활동 의심 취업 비자 위반 가능성. 손가락이 떨렸지만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3일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고하신 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방문은 다음 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겠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그리고 남편의 반응이. 그날 저녁, 미선 씨는 서울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었더니 마을 이장 최기출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뒤에 농협조합장, 부녀회 회장까지 있었어요. 총 5명이었습니다. 최 이장이 차갑게 말했죠. 신고 철회하시오. 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며? 미나 씨 일가를 불법 체류로. 미선 씨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제 권리예요. 권리? 당신 그거 알아요? 농협조합장이 나섰습니다. 미나 씨 일가가 다 잡혀가면 우리 마을 농사 망합니다. 당신 혼자 잘났다고 마을 전체 피해보게 하는 거요? 부녀회 회장도 말했습니다. 며느리 시집살이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최 이장이 비웃었죠. 증거 있소? 법적으로 인정받을 증거? 없잖소. 그럼 남의 인생 망치지 마시오. 최 이장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일까지 신고 철회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도 가만 안 둘 거요. 회사에 출근한 미선 씨.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미선 씨 남편이 농촌에서 외국인 여자랑 살림 차렸대. 헐, 진짜? 어떻게 알아? 마을 사람들이 회사에 전화했대. 미선 씨가 무고한 사람들 신고했다고. 에휴, 집안일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일은 왜 해? 미선 씨는 화장실 칸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오후에 팀장이 불렀습니다. 미선 씨, 요즘 개인 사정이 있다던데? 네. 업무에 지장 없게 해주세요. 최근 실수가 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면 휴가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근 후 친구 수진을 만났습니다. 미쳤네, 진짜. 마을 사람들이 회사까지 전화해. 응. 신고 철회하래. 수진이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 이거 경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협박이잖아. 증거가 없어. 녹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진짜 신고하면 마을이랑 완전히 적이 돼. 남편이랑 이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날 가만 안 둘 것 같아. 수진이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이 완전 반쪽 났어. 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나 뭘 잘못한 거야? 남편 믿고 20년 살았는데 왜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해? 수진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이 나쁜 거지.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 이장의 위협,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남편의 변명, 미나의 뻔뻔한 미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죠. 손이 저렸습니다. 식은땀이 났고요. 이게 뭐지? 나 죽는 건가? 119에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천천히. 10분 후 증상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검색해봤죠. 가슴 답답 식은땀 손저림. 결과 공황장애 증상. 미선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중요한 정보 더 찾았습니다. 뭔데요? 시어머니 농장,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게 확실합니다. 지난 3년간 약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이요? 네. 외국인 근로자 수를 부풀려서 신청했어요. 실제로는 10명인데 15명으로 신청한 거죠. 그리고 미나 씨 명의 계좌로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어요. 200만 원이요? 월급으로요? 아니요. 월급은 따로 150만 원 받습니다. 이 200만 원은 브로커 수수료로 보입니다. 그럼 미나가 사람들 데려와서 돈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뭔데요? 미나 씨 친척 중 3명이 불법 체류 상태입니다. 비자 만료됐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미선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네. 사진, 통장 사본, 비자 기록 다 있습니다. 이걸로 고발할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고용주와 브로커 모두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야. 신고 철회해라. 미선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싫어요. 이 고집불통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뭘 하는 거냐고요? 어머니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3년간 5천만 원 부정 수령하셨죠? 미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수수료 주시고. 너 어떡해? 미선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국세청에도 제보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에도요. 어머니만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미나도 같이요.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집안이요? 어머니가 먼저 망가뜨렸잖아요. 아들 불륜 감싸주고 불법 저지르고. 내일까지 미나 내보내세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 합의해요. 안 그러면 다 신고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신고한다고? 미선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미친 거지. 또 바람 피우고.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엄마는 왜 건드려? 어머니도 공범이니까요. 태준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진짜 신고하면 우리 농장 망해. 엄마 감옥 가는 거야. 그것도 70 넘은 나이에. 그래야죠. 범죄자는 벌 받아야죠. 미선아, 제발. 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나랑 끝낼게. 리엔 때도 그렇게 말했죠. 이제 안 믿어요. 당신. 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좋아. 신고해.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당신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의심했는지. 이혼 소송 걸면 내가 다 말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미선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미선 씨. 아파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 회원들. 약 10명 정도. 현수막까지 들고 있었어요. 외부인의 무분별한 신고를 규탄한다. 부녀회 회장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박미선 씨, 나오세요. 마을 사람들 생계 위협하지 마세요. 주민들이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뭐 잘못했대? 남편이 바람 피워서 안 갚음한데. 미선 씨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로 가려는데 부녀회 회원들이 막았어요. 신고 철회하세요. 우리 농장 일꾼들 돌려주세요.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죠. 여기서 해산하세요. 불법 집회입니다. 부녀회 회원들은 마지못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부녀회 회장이 소리쳤어요. 당신 후회할 거야. 미선 씨는 회사에서 또 실수를 했습니다. 거래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거였죠. 팀장이 불렀습니다. 미선 씨, 이번이 3번째예요. 도대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 업무에 지장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인사조치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죠. 모니터를 보는데 글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나 정말 미쳐가는 건가? 집에 돌아온 미선 씨.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2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의 서약. 거짓말이었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내가 포기하고 굴복하는 거. 미선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대박 터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어제 현장 조사 나갔는데요. 미나 씨 친척 중 3명이 불법 체류 확인됐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같이 나가서요. 최저임금 위반 4대 보험 미가입. 다 적발됐어요. 시어머니 농장 영업정지 처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 전액 환수. 미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상황이 부인 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런데 부인. 탐정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데요? 마을 사람들이 더 격해질 거예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전화를 끊고 나서 미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챕터 5 극적인 반전과 진실. 더 이상은 안 돼. 박미선 씨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20년 전 결혼식 때 그 밝은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월요일 아침, 미선 씨는 심리상담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박미선 씨 맞으시죠? 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지었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미선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배신, 마을의 협박, 직장에서의 압박.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그런데 미선 씨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미선 씨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미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저를 미워하는데. 상담사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미선 씨는 지금까지도 계속 뭔가를 해오셨어요. 탐정을 고용하고 증거를 모으고 신고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때문에 더 힘들어졌어요. 상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미선 씨, 지금 미선 씨는 피해자의 위치에 계세요. 그 위치에 있으면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미선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냉정하게 싸워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미선 씨.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맞아. 나는 20년 경력의 격리부 직원이야.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지. 집에 돌아와서 탐정이 건네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농장 장부 사본, 보조금 신청서, 통장 거래 내역. 미선 씨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죠. 날짜별 입출금 내역, 정부 보조금 수령액, 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이게 뭐지?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돈 근로자 15명분, 실제 지급한 돈 10명분, 차액 약 5천만 원. 그리고 이건 미나명의 계좌. 매달 200만 원씩 입금. 3년간 총 7,200만 원. 이게 브로커 수수료구나. 미선 씨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보조금 신청서를 자세히 봤죠. 근로자 명단에 있는 이름들. 그중 5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령 직원이었던 거죠. 이걸로 보조금을 받았어. 미선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탈세 신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허위 근로자 명단. 실제 급여 지급 내역. 정부 보조금 수령 내역. 차액 계산서. 깔끔하게 PDF 파일로 만들었죠. 이제 제출만 하면 돼. 탐정에게서 추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부인 미나에 대해 더 알아냈어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미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미 브로커 활동을 했던 사람.
한국에 먼저 온 뒤 친척들을 불러들였죠. 그리고 그들을 농장에 배치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총 5명. 2,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거기에 매달 관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완전히 사업이네. 탐정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다른 마을 농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3개 마을 약 20명의 근로자를 관리 중. 추정 수익 연간 1억 원 이상. 미선 씨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미나를 감쌌는지. 시어머니는 미나가 필요했습니다. 미나가 있어야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죠. 미나가 있어야 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도 시어머니가 필요했어요. 농장이 있어야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었으니까. 둘은 파트너였던 겁니다. 불법 파트너. 그리고 남편 태주는 들러리였구나. 미나는 남편과의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농장 내 입지를 더 강화하려고요. 남편은 그저 외로운 중년 남자였을 뿐. 미선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및 형사 고발 건으로 상담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검토해 봤는데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승산 있습니다. 정말요? 네. 특히 부정 수령권은 증거가 확실해요. 국세청에 제보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미나 씨 건도요.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브로커 활동이 불법이거든요. 그럼 미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추방은 기본이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죠? 남편 불륜 증거가 확실하니까. 재산 분할 70%, 위자료 1억 원 정도 청구 가능해요. 미선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공황도 오지 않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미안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어. 매일 농장에 있어주지 못했고 남편이 외로울 때 옆에 없었지. 그래도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서울에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렸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밥 해주고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어. 처음으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선 씨는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자료를 첨부했죠. 제출 완료. 이어서 고용노동부에도 제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4대 보험 미가입, 불법 고용, 모든 증거와 함께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 미나의 브로커 활동, 불법 체류자 알선, 증거자료 전부, 3곳 모두 제보 완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 그 주 금요일, 마을에서 긴급 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고용노동부 조사 때문이었죠. 미선 씨도 초대받았습니다. 아니, 소환당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찬 회관. 약 50명 정도 있었습니다. 최 이장이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미선 씨 때문에 열렸소. 모두가 미선 씨를 노려봤죠. 당신 신고 때문에 마을이 난리요. 조사 나온다고 농장들 다 멈췄소. 한 농장주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농장 일꾼 3명 잡혀갔어. 당신이 책임질 거요? 미선 씨는 일어섰습니다. 책임지라고요? 불법을 저지른 건 여러분인데. 뭐? 외국인 근로자들 최저임금도 안 주고 부려먹었잖아요. 4대 보험도 안 들어주고. 미선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증거 있어요. 펼쳐 보였죠. 급여 명세서, 실제 지급액, 최저임금과의 차액.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 이장이 소리쳤어요. 그게 뭐가 어때서? 농촌은 원래 그렇게 해. 도시 사람들은 몰라. 미선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원래 그렇다고요? 그럼 법은 왜 있어요? 법이 뭔 대수야? 여기는 농촌이라고. 농촌이라고 법을 안 지켜도 되나요?
미선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스피커를 켰죠. 최 이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외국인들 최저임금 안 줘도 어차피 신고 못해. 그게 우리 경쟁력이야.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이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한 젊은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이장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농사 짓는 사람이지만요.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젊은 여성도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사람이에요. 최저임금은 줘야죠. 최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뭘 알아?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젊은 농부가 반박했습니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농사 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이 둘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들어왔죠.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 며느리가 마을 망치려고 해. 시어머니가 미선 씨를 쏘아봤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가려고? 미선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내 시어머니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신고해? 어머니가 먼저 법을 어겼잖아요. 뭐? 미선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부 보조금 3년간 5천만 원 부정 수령. 허위 근로자 명단 작성. 다 증거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너, 어떻게 그걸? 제가 경리부 20년 경력이에요. 장부 보면 다 알아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마을 회관 앞에 섰습니다. 국세청 조사관과 경찰이 들어왔죠. 김영자 씨 계십니까? 네. 보조금 부정 수령 건으로 조사 협조 요청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말했습니다. 미나 씨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행 바랍니다. 미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는 조용히 회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겼어. 진짜로 이긴 거야.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허무함이 더 컸어요.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나? 챕터 6 최종 클라이맥스 및 악인의 몰락. 마을 회관에서의 대결 후 3일.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새벽 6시. 검은 승용차 3대가 두매실 마을에 들어섰죠. 시어머니 김영자 씨의 농장.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조사관 5명이 농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 협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김영자 씨,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 혐의로 조사합니다. 장부와 통장, 모든 서류 제출해 주세요.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압수했죠. 컴퓨터도 포렌식을 위해 가져갔습니다. 3시간 후, 조사관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김 씨,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류를 펼쳤죠. 2021년 근로자 명단에 박철수, 이영희, 김민지. 이 사람들 실제로 존재합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있었는데 나갔고, 기록을 보니 한 번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 명단으로 보조금은 받으셨죠? 3년간 총 4,873만 원. 허위 신청으로 받으신 금액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전액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발도 진행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농장 전체가 대상이었어요. 감독관들이 일꾼들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40대 남성이었죠.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120만 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감독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월 201만 원입니다. 80만 원이 모자라네요. 4대 보험은 들어줬나요? 아니요. 근로계약서는 있나요?
없어요. 감독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4대 보험 미가입, 중대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미나와 그 친척들을 소환했죠. 미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미나 씨, 브로커 활동을 하셨죠?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꾼이에요. 조사관이 통장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는데? 그건 급여예요. 급여는 따로 150만 원 받으시잖아요. 이 200만 원은 브로커 수수료 아닙니까?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5명을 한국에 불러들였죠. 그중 3명은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일하게 했고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당신이 직접 농장에 배치했잖아요. 조사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나 씨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 조치합니다. 2주 내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재입국은 5년간 금지됩니다.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보조금 부정 수령, 피고인 최기출 공범 방조. 미선 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에 앉았죠. 73세의 노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피고인 김영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근로자 명단을 작성하여 정부 보조금 4,873만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최기출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했으며 신고자를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최 이장도 고개를 들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가 미선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를 고발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선 씨는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방조, 마을의 협박, 불법 고용의 실태. 제가 원한 건 정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영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부정 수령 금액 전액 환수, 피고인 최기출 벌금 500만 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원고 박미선, 피고 김태준. 태준 씨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십니까?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어떻게 분할할 예정입니까? 미선 씨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70% 분할을 요구합니다. 피고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므로 태준 씨의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리엔과의 사진, 미나와의 대화 기록, 위자료는 1억 원을 청구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정합니다. 재산 분할 70%, 위자료 8천만 원. 이혼을 인정합니다.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태준 씨가 미선 씨를 불렀습니다. 미선아. 미선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했어. 직장 잃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만 미선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할게요. 정말? 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잖아요. 태준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미선 씨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그리고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농장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보조금 환수, 벌금과 법률 비용,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모두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죠. 비닐하우스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던 곳. 이제는 잡초만 자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농장 앞에 섰습니다. 30년을 일군 게 이렇게 끝나는구나. 옆에 있던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이에요. 미선이 말이 맞았어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농장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미안한 짓 했어. 다른 농장주도 고개를 끄덕였죠. 최저임금은 줘야겠어.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젊은 농부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세대가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농장으로요. 최 이장은 이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새로운 이장이 선출됐죠. 40대 젊은 농부였습니다. 우리 마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나가 공항에 섰습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미선 씨도 공항에 있었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나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선 씨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저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고향에 보내야 할 돈이 있었고. 미선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남의 가정 파괴할 이유가 돼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갈 길 가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미선 씨는 돌아섰습니다. 미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미선 씨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농촌 보조금 부정 수령 실태,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사회적 이슈가 됐죠.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선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알게 되셨습니까? 제 가족 문제에서 시작했지만 조사하다 보니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의무화,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부정 수령 시 형사처벌 강화. 미선 씨의 용기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미선 씨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아줬어요. 미선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이 불렀습니다. 미선 씨 축하해요. 차장으로 승진이에요. 정말요? 회계 투명성 부문 특별 인정이래요. 앞으로 우리 회사 컴플라이언스 팀 이끌어주세요. 미선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입금 알림, 위자료 8천만 원, 재산 분할금 2억 원. 다 끝났구나. 미선 씨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마지막 2년의 지옥.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나 혼자서도 괜찮아. 아니, 혼자여서 더 좋아. 미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챕터 7 내적 치유와 진정한 용서. 재판이 끝난 지 2주. 박미선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3평 신축 아파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산 집이었죠.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햇살 가득한 베란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미선 씨는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승리했습니다. 돈도 받았고요. 명예도 회복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딸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대학교 3학년 24세. 엄마. 지연아 왔어? 모녀는 오랜만에 안았습니다. 지연이가 집안을 둘러봤죠. 와, 엄마 진짜 좋은 집이다. 그치?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 지연이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뭐가? 아빠랑 이혼하고 마음이. 미선 씨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잘 모르겠어. 응? 이기긴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어. 뭔가 다 잃은 것 같아.
지연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안 잃었어. 엄마는 엄마 자존심을 찾았잖아. 미선 씨는 다시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가 반갑게 맞았죠. 오랜만이에요, 미선 씨. 재판 이기셨다면서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요. 미선 씨는 말했습니다. 승리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복수에 성공한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미선 씨, 이제는 진짜 용서를 해야 할 때예요. 용서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미선 씨 자신을 용서해야 해요. 저 자신을요? 내 완벽한 아내가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미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사짐 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결혼 앨범이었죠. 2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 신랑 태준. 그도 웃고 있었죠.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의 서약. 저도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요. 자신의 서약. 우리 정말 사랑했었는데. 앨범을 덮었습니다. 미선 씨는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폐업한 농장. 잡초가 무성했어요. 집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훨씬 더 늙어 보였죠.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선이? 네. 왜 왔니? 미선 씨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갔어요. 어머니를 감옥 보낼 뻔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지. 너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미선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미선아. 내가 며느리를 며느리로 안 봤어. 그냥 일손으로만 봤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지. 그런데 나는 또 너한테 그렇게 했네. 농장이 전부였어. 농장만 잘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지. 사람이 중요한 걸 몰랐어. 미선 씨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미선아. 네. 용서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요, 어머니. 미선 씨는 태준 씨를 만났습니다. 둘의 마지막 만남이었죠. 잘 지냈어? 응, 너는? 나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선아, 나 상담받고 있어. 상담? 응, 심리 상담. 왜 내가 그랬는지 알아보려고.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았대. 직장 잃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른 데서 찾으려 했다고.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 미안해, 진짜로. 너는 나한테 최선을 다했어. 내가 나약했던 거야. 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는 못 돌아가는 거지? 미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못 돌아가. 그래, 알았어. 근데 말이야. 미선 씨가 태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웠어. 20년.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좋은 시간도 많았어. 지연이도 나았고.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고마웠어. 너 같은 아내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내가 망쳤지만 행복해, 태준아. 너도, 미선아. 둘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눴죠.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미선 씨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어요. 혼자 팝콘을 사고, 혼자 영화를 봤죠. 영화가 끝나고, 혼자 저녁도 먹었습니다. 혼밥. 전에는 창피했던 일, 지금은 편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괜찮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을 봤습니다. 너 정말 잘했어. 자신에게 말했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는 너로서 충분히 가치 있어. 미선 씨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 리더. 후배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차장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응, 뭔데? 회계 처리 중에 이상한 게 있는데. 미선 씨는 후배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꼼꼼하게 보면 진실이 보여. 후배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차장님 정말 멋있어요. 미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 씨는 농촌 여성 지원 단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봉사 신청했습니다. 아, 박미선 씨시죠? 뉴스에서 봤어요. 반가워요. 미선 씨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상담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저희 남편이 농장에서 일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랑 이상한 것 같아요. 미선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경험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연이가 엄마 집에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죠. 엄마,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나 아빠 편이었어.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간다고 생각했어. 미선 씨는 놀랐지만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엄마 뉴스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가 정말 용감했구나. 엄마 존경해.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 되고 싶어. 미선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도 너한테 미안해. 힘든 시간 겪게 해서. 괜찮아, 엄마. 덕분에 나도 배웠어. 정의가 뭔지. 편지를 쓰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선 씨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혼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결혼 20년. 그중 마지막 2년은 지옥이었지. 하지만 그 지옥을 통과하며 나는 진짜 나를 만났어. 가족이라는 이름에 갇혀있던 나를 풀어주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죠. 미선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조언 좀 구하고 싶어요. 미선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이제 미선 씨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미선 씨는 등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주말마다 산을 올랐죠.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요즘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요. 저도요. 3년 전에 아내 먼저 보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혼자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다음 산행 때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미선 씨는 아직 사랑을 찾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는 괜찮았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노트를 꺼냈죠. 펜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1년 전 너는 지옥에 있었어. 모두가 적이었고 혼자였지. 근데 말이야. 그 혼자가 너를 강하게 만들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혼자 서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어. 너는 배웠어. 완벽한 아내, 며느리가 되려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이제 너는 자유야.
진짜 자유. 앞으로도 잘할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해, 미선아. 너로부터.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미선 씨를 감쌌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받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여서 더 좋을 수 있어요. 당신의 행복은 타인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건 관계가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THEND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